베텔게우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한 별 중 하나인 적색 초고성으로 광도가 매우 높은 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밤하늘에서 8번째로 밝으며 뚜렷한 붉은색으로 빛납니다. 겉보기가 0.2등급에서 1.2등급까지 밝기가 바뀌는 반규칙 변광성이기 때문에 1등급 별 중 밝기 변화가 가장 큰 별입니다. 또한 베텔게우스는 큰 개자리의 시리우스와 작은 개자리의 프로키온과 함께 겨울의 대삼각형을 이루는 별 중 하나입니다. 뜨거운 M형 적색 초거성인 베텔게우스의 지름은 4.11AU인 약 6억 1,700만 킬로미터로 이는 태양 약 6억 9,700만 개, 지구 약 911조 개를 베텔게우스 속에 사정없이 집어넣을 수 있을 만큼 상상을 초월한 거대한 별입니다. 베텔게우스의 크기를 최대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서울올림픽 주 경기장이라고 한다면 지구는 작은 바바를 5개로 쪼갠 것 중 하나이며 태양은 구슬 하나 정도의 크기로 보면 됩니다. 만약 베텔게우스를 우리 태양계의 중심에 놓는다면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확실히 베텔게우스에 먹혀버릴 것이고 별의 표면은 소행성대를 넘어 목성궤도 너머까지 미칠 것입니다. 베텔게우스의 질량은 태양의 10배에서 20배 정도이며 지금까지 원래의 질량 중 10분의 1을 외부로 날려버린 것으로 보이고 평균 밀도는 그렇게 거대함에도 불구하고 태양의 고작 11억 2천만 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놀랍습니다. 다만 베텔게우스의 나이는 달랑 1,000만 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단계에 들어섰는데 이는 질량이 너무 커서 항성 진화 속도가 태양과 같은 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베텔게우스는 항성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 있으며 수백만 년 내 초신성 폭발로 별의 생을 마칠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여러 기술적 변수를 사용하여 베텔게우스의 관측을 시도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잘 관측이 되지 않는 신비로운 항성으로 여겨지고 있고 논란이 될 만한 관측 결과가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베텔게우스가 주기적으로 항성의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갈수록 어두워지는 표면의 밝기 변화, 파장에 따라 다른 각 지름 등 항성의 겉모습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변화에 대한 이유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베텔게우스 주위에는 항성 진화 과정에서 별에서 분출된 물질들이 항성 반경의 약 250배 범위에 걸쳐 별의 표면을 가리고 있어 정확한 관측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베텔게우스의 자전 속도는 지루할 정도로 천천히 자전하는데 한 바퀴 도는 데에만 30년 정도가 걸리며 자전 속도는 고작 초속 5km 정도입니다. 베텔게우스는 매우 거대하고 밝으나 표면 온도는 태양보다도 더 차가운 겨우 평균 약 3300켈빈의 적색 초거성으로 분류되지만 이 역시 별의 표면 온도, 시지름, 거리 등의 측정 수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광도를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베텔게우스의 동반 천체가 없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이론적 모형을 통해서만 질량 추정치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2000년대가 들어서야 대략 베텔게우스의 질량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2002년 천문학자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베텔게우스가 외부 확장 대기 내에 자기장 활동을 보이고 있을지 모른다는 가설을 세웠고 2010년 버나드 리오 망원경에 설치한 분광 편광계에 의해 베텔게우스 표면에 약한 자기장이 존재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만약 초고성 내부의 대리운동이 작은 규모의 정유자 발전기를 일으킬 수 있다고 친다면 강하지 않은 세기라 하더라도 항성주의 먼지, 항성풍 및 질량 손질량에는 의미 있는 수준의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텔게우스는 꾸준하게 불규칙한 측광적, 편광적, 분광적인 변화도 보여주는데 그 이유는 항성 표면과 확장 대기가 복잡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거성들이 상당한 긴 주기를 가지면서 규칙적으로 밝기가 변화하는 것과는 반대로 적색 초거성들은 보통 반주기를 가지거나 불규칙 변광성이며 밝기가 요동칩니다. 천문학자들은 베텔게우스는 무거운 별들로 구성되어 있는 오연자리 오비1 성염 내 분적 흐름에서 약 1000만 년에서 1200만 년 전에 탄생했으나 질량이 무척 컸기 때문에 빠르게 진화 과정을 밟게 되었다고 추정합니다. 따라서 다른 젊은 별들과 마찬가지로 베텔게우스도 내부 연료를 빠르게 태울 것이며 아주 짧은 별의 생을 마칠 것입니다.
중심액에 있는 수소를 아마도 모두 태웠을 것이며 중력 때문에 압축되어 더 뜨겁고 밀도 높은 상태일 것으로 과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베텔게우스는 헬륨을 태워 탄소와 산소로 만드는 과정을 시작했고,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외곽층을 팽창시켜 충분한 양의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베텔게우스는 네온, 마그네슘, 소듐, 실리콘 등을 생성하는 등의 핵융합 작용을 계속 진행하다가 E형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고 중심액의 붕괴 후 고작 지름 20km 정도의 중성자별로 남을 것입니다. 현재 베텔게우스는 수소의 핵융합이 마무리되고 있으며 중심액에 쌓인 헬륨을 통한 2단계 핵융합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별의 핵이 약 1억 도씨에 도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3개의 헬륨 핵이 충돌하고 융합해 탄소 핵을 형성합니다. 이 연소 과정이 끝나는 언젠가는 별의 중심 핵은 붕괴되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고 성간의 성운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베텔게우스가 이러한 모든 과정을 마치고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기까지의 시간은 짧게는 10만 년, 길게는 100만 년 이상 남아있다고 과학자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온자리 구름의 성간 물질 내에서 관측되는 비정상적인 모습들을 관찰해 보았을 때 베텔게우스는 동급 질량 때 별과 비교한다면 이미 늙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텔게우스는 죽으면서 수백만 년에 걸쳐 빛의 속도로 태양계까지 날아올 중성미자를 뿜을 것으로 예측되며 우리는 베텔게우스의 죽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베텔게우스 초신성은 지구에서 대낮에도 쉽게 볼 수 있을 만큼 밤하늘에서 달보다도 밝게 빛날 것입니다. 폭발 후 수개월 동안 밝게 빛나다가 금방 어두워질 것입니다. 베텔게우스의 초신성 폭발은 다행히 자전축이 지구를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구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감마선을 방출하지는 않습니다. 베텔게우스는 곧 초신성 폭발을 일으킬 것으로 여겨지는 후보 항성들 가운데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어서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폭발 전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연구할 중요한 기회를 줄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쌍둥이 자리의 별 카스토르와 폴룩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미니 계획에 대해서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1966년까지 계속 진행했었던 유인 우주 비행 탐사 프로젝트인 제미니 계획이란 이름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어디에서 따온 것일까요? 우선 제미니는 라틴어로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제미니 계획은 2명이 탑승할 수 있는 유인 우주선에 대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제미니라는 단어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로 별자리 중에서도 쌍둥이 자리가 있다는 것인데, 그렇기에 제미니 계획이라는 명칭이 쌍둥이 자리에서 영감을 얻어 지어졌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나사의 마음을 사로잡아 우주 탐사 프로젝트 이름에까지 영향을 미친 쌍둥이 자리에는 어떤 별들이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쌍둥이 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쌍둥이 자리는 황소 자리의 동쪽이자 오리온 자리의 북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황도 12궁 중 가장 북쪽에 존재하고 있어서 태양이 쌍둥이 자리에 들게 되면 절기상으로 하지에 돌입하게 됩니다. 보통 쌍둥이 자리의 사람들이라 하면 5월 21일에서 6월 21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하고, 이들의 성격은 주로 사교적이어서 늘 쾌활하고 언변이 좋으며 친구들을 폭넓게 만들어 사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무언가를 알고자 하는 지식 욕구도 굉장히 강한 편이어서 가지각색의 사물에 대한 지식이 해박합니다. 뿐만 아니라 쌍둥이 자리인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장소의 분위기는 매우 활기차고 화려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성격의 이중성 또한 지니고 있는데, 바로 평소 자신의 행위에 매우 집중하며 노력하는 반면 우유부단할 때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교적인 특색이 너무 강해 분수 떨며 설치다가 탈이 될 때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쌍둥이 자리의 사람들은 원만한 성격의 팔방미인이라 여겨집니다. 다음은 쌍둥이 자리의 알파별 카스토르에 대해 알아봅니다. 카스토르는 지구로부터 쌍둥이 자리 방향으로 51광년 떨어져 있고 반지름은 태양의 3.3배이고 질량은 2.98배입니다. 카스토르는 맨눈으로 관측할 때는 단일한 하나의 별 같지만 실제로는 육중성계입니다.
즉 무려 6개나 되는 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6개의 별은 각각 또 2개씩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카스토르 A, AA, B, BA, C, CA의 총 3쌍으로 존재하며 이때 카스토르 A, B, C는 모두 서로의 중력의 영향을 받아 묶여 있습니다. 카스토르의 항성계를 살펴보면 먼저 A와 B가 서로 돌고 있고 이렇게 서로 도는 상태로 또 둘이 짝을 이루어 C와 공존하는 형태입니다. 다음은 쌍둥이 자리의 베타별 폴룩스입니다. 폴룩스는 알파별인 카스토르보다도 밝은 별입니다. 카스토르보다 더 밝은데도 불구하고 폴룩스가 베타별인 이유는 바로 이름을 붙인 시기 때문입니다. 별자리의 이름을 보통 밝기 순서대로 알파, 베타, 감마로 결정했는데 쌍둥이 자리의 경우 처음에 별의 이름을 붙인 시기에 폴룩스보다 카스토르가 더 밝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카스토르를 알파별로 그리고 폴룩스를 베타별로 설정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늘날 폴룩스가 더 밝아진 것입니다. 폴룩스의 표면 온도는 약 4666 켈빈 수준에 달하고 질량은 2.04 태양질량 정도로 관측됩니다. 지구로부터 쌍둥이 자리 방향으로 약 34광년 거리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육중성계인 카스토르와는 다르게 폴룩스는 단 하나의 별이고 가까운 동반 천체로는 폴룩스 B에서 이름이 바뀐 테스티아스가 있습니다. 다음은 쌍둥이 자리에 얽힌 신화 이야기입니다. 우선 쌍둥이 자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쌍둥이 형제인 카스토르와 폴룩스 형제를 상징하는 별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제 간의 우애는 대단했는데 그 우애가 어느 정도였냐면 동생 폴룩스가 형 카스토르의 죽음으로 인해 극심한 슬픔과 우울에 빠져 결국에는 본인도 형을 따라 죽기로 결심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폴룩스는 불사의 몸이었던 탓에 아버지 제우스에게 찾아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청하기까지 했으며 제우스는 형제간의 돈득한 사랑에 무척이나 감동을 받은 나머지 이 둘을 기리기 위해 밝은 별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별이 바로 쌍둥이 자리입니다.